여행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코스에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여요. 그래서 그 시작점을 좀 색다르게 하면 또 색다른 여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시작점을 아예 처음부터 문무대왕릉처럼 좀 떨어졌지만, 외곽으로 떨어졌지만 그 외곽에 떨어진 것부터 안으로 조금씩 들어오는 방식의 여행, 그것도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면 이 경주 내에 수많은 신화들이 많이 있습니다. 박격거세도 있고 석탈에 뭐 탈의왕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김할치 이야기도 있어요.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좀 이 나라 전체를 내가 죽어서도 지키겠다, 그런 아름다운 포부를 가진 신화, 그건 찾기 힘들고요. 나라는 인물이 조상이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져서 만들어진 어떤 신화 같은 거, 내 조상이 위대하다, 그런 신화들은 많이 존재했는데 내가 죽은 뒤에도 이 나라와 이 국가를 지키겠다, 이런 신화는 좀 찾아보기 힘들다,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런데 문무대왕의 이 만파식적은 그런 신화를 갖고 있거든요. 즉 위대한 왕이 이 한 삶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서도 이 나라를 지키고 싶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신화. 그리고 신화 자체의 완성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야기 구도가 굉장히 좀 재밌게 구성되어 있어요. 기존의 신화들에 비해서 좀 살이 많이 붙어 있다. 그러니까 살이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도 가능하고, 또 그 해석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 있는 여러 유적지도 저절로 같이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어떤 여행 코너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만파식작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이야기를 만든다면 문무대왕의 신화도 이해하면서 경주 여행도 더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으로 이 책을 꾸며보게 된 것 같습니다. 이 수중릉을 가지고 있는 그 임금, 왕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. 그런 면에서 이 수중릉은 독특한 그리고 개성적인 릉이다,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, 그런 독특하고 개성 있는 릉을 왜 만들었는지도 이 만파식적의 신화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파식적을 이해하다 보면 사만 일통시대, 삼국 통일을 만드는 신라인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이겨내고 통일까지 이루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특히 요즘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변으로 한 여러 국가들의 이 외교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과거에 약소국이었지만 강대국으로 만드는 과정에 외교술을 굉장히 잘 활용했던 나라가 바로 신라입니다. 그래서 이 신라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외교를 통해서 자신의 힘을 발전시키고 우위로 올라갈 수 있었는지, 그 부분을 보는 것도 중요한 신라 역사를 보는 키포인트가 아닐까,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그런 포인트 내내 중요한 것도 뭐다? 문무왕인과 김유신 등등의 여러 인물들이 만들어낸 그 스토리텔링이라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 약소국이 승리한 이후에 그 자부심을 어떤 식으로 신화로 포장을 했는지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것 같습니다. 기존 여행은 뭐 여러 스토리텔링은 있죠. 각각의 스토리텔링이 있어요. 경주를 가면, 불국사를 가면 김대성의 이야기가 있고, 그 다음에 국립경제박물관 가면 금관 이야기가 있고, 그 다음에 저 고분이 대릉원에 가면 뭐 대릉원의 이야기가 있겠죠. 근데 각각의 이야기인데 그걸 하나로 이렇게 짜면, 물론 신라의 역사 이야기로 자를 수 있지만 그렇게 돼 있죠. 근데 이 만파식적의 기본으로 이야기를 꾸미다 보면 어쨌든 하나의 줄기, 만파식적과 또 신라의 당시 역사를 함께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,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좀 넓고 좀 크게, 그러면서 한 줄기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을까.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여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만파식적을 주인공을 삼은 여행도 좀 독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니, 뭐 삼국사기, 삼국유사 다 의미 있는 역사서고 그게 안에 기록들은 많이 있어요. 근데 삼국유사는 과거 신라인들이 남긴 기록을 가능한 그대로 집어넣은 상황이고, 삼국사기는 유교적 가치관에 따라서 이거는 너무 호황되다 싶은 내용들을 착착착 제거를 하고 이 일부 이야기만 남겨놨어요. 그러다 보니까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만파식적 이야기 갖고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감을 못 잡게 만들어 놨는데, 반면에 삼국유사는
신라인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따라가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줬다는 거죠. 그래서 삼국유사는 그래서 과거의 신라인들이 이 스토리텔링을 만든 걸 그대로 가능한 그대로 집어넣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야기의 진실을 조금이라도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.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용이라고 하는 동물이 불법에 따르면 불교를 지키는 그 여러 그 수호신 중 하나예요. 그러기에 바로 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용이라는 것도 아마 불교 도입과 함께 더욱더 부각되는 어떤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. 물론 과거에도 용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가치는 엄청 높긴 했는데 물을 지배하고 이런 걸로 있었는데 아무래도 불교적 설화가 결합되면서 불국토를 수호하는 신으로서의 어떤 역할도 부여받은 것 같아요. 용한테. 그러다 보니까 문무왕도 용이 되고 싶어요. 또 용과 관련된 설화들이 이 신라 이야기에 많이 등장합니다. 비단 경주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하나하나씩 부각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흥미로운 이야기거리와 더불어서 여행을 갈 때도 아무래도 여행 갈 때도 스토리텔링을 내가 알면서 그 역사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더 많은 게 보이지 않겠어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용을 좀 부각하는 이야기도 한번 긍정적으로 따라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성덕대왕 신종이 있잖아요. 여기도 이렇게 뭐 사진에 등장합니다. 성덕대왕 신종 사진에 등장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뭐 문장이 새겨져 있는 뭐 부분도 있고 뭐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어놨어요. 근데 이 성덕대왕 신종이 사람들이 단순하게 선덕여왕 신종이 아니고 성덕대왕이라고 성덕왕이라고 이제 신라 통일신라 시기 최고 전성기 때 왕의 그 왕을 기리기 위해서 그 후대에 만들어진 이 청동 종이죠. 근데 여기에 아주 위대한 글귀가 써 있어요. 뭐냐? 우리 통일신라가 정말 위대한 시대를 열었다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 부분을 좀 주목하고 싶었어요. 왜? 통일신라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와 자신이 이룩한 성과를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는지를 성덕대왕 신종에 딱 새겨놨거든요.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. 그냥 에밀레종이다. 성덕대왕이냐? 아니 선덕여왕 아니야? 뭐 이렇게 하면서 착각을 일으키는 성덕왕이 누구지? 이런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데 사실 통일신라 최고 전성기 때 신라인들은 이 종을 만들면서 이 위대했던 시대 조선으로 치면 성종시대랑 비슷한 시대예요. 이 위대했던 전성기 시대가 앞으로도 길이길이 기억되고 유지되면서 이런 시대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면서 만든 종이라는 사실입니다. 그리고 이 종 위에는 역시나 용이 조각되어 있죠. 용이 조각되어 있어요. 그 용도 다름 아닌 만파식적과 연결점이 있는 디자인이다.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보시면 이 용이 조각되어 있는 하나의 조각이 되어 있는 조각품이라도 볼 수 있겠죠. 그 종을 보면서도 우리가 만파식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신라인들이 자신의 문화에 대해서 갖고 있던 자부심 그것도 함께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이 성덕대왕 신종은 단순한 종이 아니에요. 신라인의 통일신라인들의 가장 큰 자부심이 새겨져 있는 종이다.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 부분이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간 것도 결국 뭐다? 문무대왕의 꿈 4만 1통을 위해 노력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피 흘렸죠. 그 화랑들도 죽고 하여튼 그 피 터지고 싸웠던 그 노력이 결국에 그 후손인 성덕왕 때 크게 꽃을 피웠다는 거죠. 그래서 문무대왕릉을 보고 마지막에 성덕대왕 신종을 보면서 여행의 끝을 마치는 것은 그렇게 스토리텔링을 좀 짜봤다.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. 안에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여러 이야기가 나오긴 해요.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고분이 진짜 그 고분이 맞아? 뭐 경주 가면 그런 의심 좀 들지 않습니까? 여기 갔는데 이게 진짜 그 사람 무덤 맞아? 아닌 거 아니야? 이런 생각들. 왜? 이미 엄청난 전 1500, 2000년 전에 1500년 전 뭐 이렇게 전에 만들어진 무덤들이에요. 1500, 2000년 아니고 2500년 전 뭐 이렇게 전에 만들어진 무덤들인데 아니 이게 어떻게 지금까지 완벽하게 그 이름이 유지되면서 맞지? 그것도 의심해볼 그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. 그래서 실제로도 현재 그 고분들이 진짜 그 사람 무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러 설이 왔다 갔다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
그 부분 중에 일부 요게 아닌데 요 사람 무덤이 아닐까라는 여러 추정들,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좀 집어넣었어요. 물론 제가 혼자 추정한 게 아니고 여러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추정을 해볼 때 아 이거는 이전에 좀 잘못 정해진 것 같다, 원래는 이 사람 무덤인 것 같다, 이런 부분들도 여기다 좀 언급을 했으니까 책을 보시면서 아 진짜 경주에 있는 유적지의 그 명칭이나 이름이 정확한 건 아니구나, 그런 걸 좀 인식하면 좋겠어요. 이번 기회에 그런 식으로 저는 책을 좀 재밌게 또 볼 수 있는 부분을 조금씩 넣었으니까 보시면서 아 큰 틀은 문무대왕 릉부터 이렇게 쭉 흐르는구나 싶지만 작은 틀의 안에는 이렇게 세부적인 이야기도 있다는 거, 그런 걸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예. 근데 이 책이 전반적으로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여행을 즐겁게 그러면서 경주를 좀 효율적으로 도는 거, 그걸 집어넣습니다. 이 책에. 왜? 한 권에 좀 이야기를 좀 많이 듣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. 왜? 이러면 좀 또 팔릴까 싶은 생각도 들었고. 이렇게 썼는데 제가 이 책 뭐 열심히 쓴 책이지만 안에 이렇게 보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. 깊고 진짜 재밌는 이야기가 많은데 너무 간편하게 지나간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부각시켜 볼까 해서 여기도 물론 만파식작 이야기가 조금씩 등장하긴 하는데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부각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본 거죠. 오히려 책이 더 두꺼워졌습니다. 요 안에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건데, 근데 이렇게 요런 부분처럼 하면은 아마 요 안에서 책을 한 5권을 쓸 거 있을 것 같아요. 판매가 문제죠. 판매가.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판매도 이루어지겠지만,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다 보면은 계속 경주에 관련 책을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판매가 문제지. 그래서 이렇게 계속 쓰다 보면 경주 책만 한 5권을 쓸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합니다. 그래서 다음번 책은 뭘까요? 모르겠어요. 저 보통 출판사랑 계약을 하면 어떤 책을 쓸 건지 그 계약을 못해요. 왜? 중국 계속 바뀌거든. 그래서 뭐 불국사나 석굴암일 수도 있고, 아니면은 뭐 부처님 불상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, 아니면 고분 이야기일 수도 있고, 아니면은 뭐 어떤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뭐 김유신이든 뭐 그걸 따라갈 수도 있고,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가능할 것 같아요. 근데 다만 오늘 제가 이 유비의 어떤 경주책을 쓸지는 모르겠습니다. 계속 막 바뀌어요. 그러면 여러분 요 책을 읽어보시고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분은 이 책을 이렇게 읽어보시는 방법, 또는 이 책을 읽어보시고 아 그럼 경주 전반적인 이야기가 궁금하다 보면 이 책을 읽는 방법, 이렇게 왔다 갔다 읽어보시면 재밌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두 책 한번 다 이해해 주세요. 예, 예.